온라인 게임에서 승패를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 그 0.1초의 비밀이 바로 서버 응답 속도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바로 그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볼까 합니다. 자, 온라인 게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한 단어죠. 바로 렉입니다. 이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키보드를 딱 눌렀을 때 화면에서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차거든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 속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지연 시간 하나가 게임 한 판을 그냥 통째로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지긋지긋한 렉을 정복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프로토콜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버 성능을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전문가들의 튜닝 비법까지 싹 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주 빠른 게임 서버를 만들겠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올바른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개발자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UDP입니다. UDP는 성격이 좀 급해요. 야, 일단 보내고 봐.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데이터가 상대방한테 잘 도착했는지,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걸 일일이 확인 안 하고 그냥 최대한 빨리 보내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정말 1초가 급한 게임 데이터한테는 이만한 게 없겠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속도랑 신뢰성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 UDP는 택배를 보낼 때 그냥 문 앞에 휙 던져놓고 가는 초고속 배송 같은 거고요. 반면에 TCP는 받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서 지금 갑니다. 도착해서는 여기 서명해주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좀 더 꼼꼼하지만 느린 배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플레이어 위치 데이터 같은 거요. 1초 전 위치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져도 사실 큰 상관 없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위치를 최대한 빨리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바로 이럴 때 UDP를 쓰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UDP라는 게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코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단계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서버는 가게문 활짝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사장님 같아요.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그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사장님 그거 주세요 하고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는 손님인 거죠. 서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식의 격식 있는 연결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서버가 소켓을 만들어서 귀를 딱 열고 기다리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쏩니다. 그럼 서버가 그걸 받아서 다시 응답을 보내주죠. 이 단순한 흐름, 이게 바로 UDP 통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코드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UDP 서버를 만들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여기 보이는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초기 단계는 비유하자면 통신을 위한 집을 짓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먼저 윈석 초기화로 네트워크라는 땅을 다지고 UDP 소켓을 생성해서 어떤 종류의 집을 지을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소, 이 포트 번호로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 하고 문패를 딱 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서버의 심장, 메인 루프입니다.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누가 데이터 보내나 계속 지켜보다가 뭔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해서 바로 응답을 보내주는 거죠. 이 작업이 서버가 꺼질 때까지 그냥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UDP 서버라는 자동차의 엔진은 만든 셈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튜닝이죠.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인 7장에서 다루는 바로 이 소켓 옵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서버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 소켓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숨겨진 전문가 설정 메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걸 잘 만지면 네트워크 연결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제어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성능 게임 서버를 만들 때는 이 설정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옵션 중에서 특히 속도가 생명인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옵션 하나를 먼저 살펴볼게요. 바로 TCP_No-Delay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TCP는 좀 똑똑해서요. 효율을 엄청 따져요. 그래서 작은 데이터 조각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안 보내고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자 하고 기다립니다.
이걸 네이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택배 트럭에 짐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똑같죠. 근데 FPS 게임처럼 0.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렉이 되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이죠. 이 그림을 보면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네이글 알고리즘이 켜져 있으면 내가 쏜 총알이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창고에 들렀다가 다른 총알이랑 같이 묶여서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렉이 생기죠. 근데 TCP 노딜레이 옵션으로 이걸 꺼버리면 방아쇠를 당기는 그 즉시 총알이 바로 발사되는 겁니다. 딜레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액션 게임에서는요, 네트워크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걸 감수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성을 위해서 이 네이글 알고리즘을 꺼주는, 즉 TCP 언더스코어 노딜레이 옵션을 반드시 켜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탈장에서 다루는 또 다른 핵심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이건 아마 서버 관리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그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아주 흔하면서도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옵션입니다. 서버를 막 껐다가 바로 다시 켜려고 하는데 Address already in use, 그러니까 이미 사용 중인 주소입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 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운영체제가 너무 신중해서 그래요. 서버가 문을 닫아도 혹시 아직 처리 못한 데이터가 남아있을지 몰라 하면서 그 주소를 한동안 못 쓰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시작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해결사가 SO Reuse ADR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딱 켜주면 운영체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이 괜찮아. 그 주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바로 다시 쓰게 해줘. 이렇게요. 덕분에 서버가 갑자기 죽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재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운타임이 확 줄어들겠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쭉 모아서 게임 서버 개발자들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UDP는 빠르고 오버헤드가 적어서 실시간 게임에 완벽하다. 하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은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즉 게임 프로그램 레벨에서 보완해줘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좋아, 우린 빨라야 하니까 UDP를 쓰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속도라는 요구사항과 안정성, 보안, 신뢰성 같은 이런 요구사항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게임 서버 개발의 진정한 묘미, 어쩌면 예술은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켓 옵션 같은 아주 정교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누구보다 빠르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발자들의 숙명이자 또 아주 재미있는 도전 과제가 아닐까요?